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지원자입니다. 네. 이 외국계 회사를 오랜만에 또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 안 멘토님 어떤 회사인가요? 예,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네. 기업은.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1993년 설립한 동경 일렉트론 코리아와 2006년에 설립한 동경 일렉트론 코리아 솔루션이 합병되어서 2012년도에 재탄생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및 액정 제조 설비, 서비스,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서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유명 기업입니다. 네, 이 외국계 회사의 경우 우리 국내 기업들과는 인재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뭐 인재 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열정과 전략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우리 그리고 세상에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쿄 일렉트론에서 정한 인재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적인 모습과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입니다.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예, 이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에 보면 동탄, 평택, 이천, 청주, 파주 등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곳이라고 이제 좀 생각될 수 있어요. 네. 네. 즉 이런 고객사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나 제품을 수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집에 가전이 고장났을 때 AS 기사분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처럼 같은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는 아무래도 좀 고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수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날 수 있고 수리,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사를 대하는 어떤 서비스 정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을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농구, 요리입니다. 전공은 고분자 공학이고요. 학점은 3.48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95점, 오픽이 IM2라고 하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나노스템 교육봉사 1년 7개월, 그리고 GCTI 창의연구 5개월, 유학생과 함께하는 문화 앤 언어 교류 프로그램 3개월의 대내외 활동 경력이 있고요. 경력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연구 개발 3개월입니다. 네, 이 공대생으로서는 뭐 대내 활동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공계는 학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점은 평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의 경우 학점이나 관련 교육 이수가 또 중요하다고도 하고 네. 프로필상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습니다. 우리 박 멘토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뭐 물론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든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예.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어떤 역량과 예. 서비스적 역량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잘 어필하게 된다면 이제 학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교육 관련된 이수 과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전공 자체가 주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노스템, 그다음에 GCTI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들, 물론 교육봉사 경험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된 분야 또 이제 본인 전공 분야 연관돼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험을 살려서도 FS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엔지니어직 지원자이기 때문에 일본어 성적은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대내외 활동 중에 유학생들과의 문화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은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지원 학생은 오늘 이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저는 자격증하고 수상 경력이 조금 비어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대내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공모전이나 이런 곳에서 수상 경력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국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문항과 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계 회사라는 점에서 답변이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각 항목의 답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할까요? 네, 일단 뭐 1번부터 4번까지 좀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뭐 기존에 쓰던 어떤 기본적인 항목과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자소서를 이제 쓰시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하게 된 계기하고 네. 직무에 대한 생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고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은 이제 FSE라고 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장점을 좀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K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식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 그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FSE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내용이 3번에 이제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뚜렷한 계획과 포부를 작성해 주셔서 본인이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고객사와 같이 일을 할 것인지, 그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들을 답변을 할 때 피해야 할 유형도 있을까요? 예, 저는 1번이랑 3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과연 이 회사를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지원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즉,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뻔한 얘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네. 분석에 있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습득한 지식 경험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식의 백화점식 나열은 조금 지양해라. 차라리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얘기를 좀 써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생각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탈솔루션과의 연결고리. 네, 이 경험에 대한 설명보다 직무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소제목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박민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연결고리 하니까 도끼가 생각나고요. 네,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토탈 솔루션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회사 입사해서 네, 회사와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기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소제목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탈 솔루션과의 연결고리. 학부생 때 실험 과목을 통해 스핀 코팅을 이용한 PR 프로세싱에 참여했고 반도체 공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PR 프로세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것과 토탈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전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와 회사의 비전을 토대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업무는 제 성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정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사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일본 엔지니어와 협업을 위한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회사의 비전과 자신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학생 지원 동기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반까지 읽었을 때는 지원하게 된 계기를 뭐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잘 풀어나갔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서 조금 직무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앞서 적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적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생각은 잘 드러났지만 이 자신과의 연결고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나온 직무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한데요. 먼저 근데 그것보다 회사 지원 동기가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내가 조사를 통해서 네. PR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에 참여했거든요. 네. 직접 실험에 참여한 과정 중에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회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한다는 느낌을, 그래서 회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목만 두고 볼 때 두 예. 분의 합격 불합격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저도 뭐 간단한 피드백을 드려본다면 예. 직무에 대한 생각을 적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뭐 이 직무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이 직무 FS라고 하는 직무에서 얼마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좀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아쉬운 불합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예, 저도 둘 다 좀 부족해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가 한 경험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최신 반도체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세미콘 코리아, 월드 IT쇼, 세덱스를 참관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3D 기술로 집적도가 향상됐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의 트렌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나노기술원에서 MEMS 공정 과정인 포토리소그래피, 디포지션, 에칭 프로세스의 이론 교육을 받고 팹을 견학했습니다. PR의 스핀 코팅에서 발생하는 보이드에 대한 원인, 기술적 해결 방안과 미세 패턴 형성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셋째, 인턴십을 통해 반도체의 신뢰성과 품질 분석을 위한 장비를 다뤘습니다. 패키지 공정 중 다이 픽업에 대한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사 장비를 다루며 다이싱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네, 이 직무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 알아보기부터 교육 이수 인턴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박멘토님 이런 접근은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뭐 다만 앞서 안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디를 뭐 갔다 왔다 정도는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 네. 첫 번째 거를 좀 제외하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통해서 직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도쿄일렉트론에서 하고 있는 장비와 관련돼서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이제 작성해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합격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한다면 서비스 마인드와 관련돼서도 하나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내용만 적고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반복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문장이 늘어져 내용의 취지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의 경우도 뭐뭐이다와 뭐뭐입니다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호칭이나 존칭 등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지켜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민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보민 씨가 읽어주시죠. 네. 첫째, 3년 차까지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 숙지를 통해 현장 밀착형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저의 무기인 세심함을 통해 좀 더 완벽한 트러블 슈팅을 하겠습니다. 둘째, 5년 차까지 도쿄 일렉트론이 제시한 토탈 솔루션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가 장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셋째, 10년 안에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연차가 높아서가 아닌 팀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겠습니다. 제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학여역수가 있습니다. 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반도체 공정학습을 통해 도쿄 일렉트론의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이 연차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원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체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잘 섞어서 설명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사자성어를 섞어서 쓰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봐서 조금 신선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요새는 잘 안 쓰는 트렌드긴 하죠, 사자성어. 네. 이 직무 역량 향상과 기술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연차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네. 이 자소서를 보니까 이 지원자가 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체계적이고 좀 꼼꼼한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입사 후 포부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한 직무의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단순히 내가 맡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사람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징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로서의 역량 부분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터라 언급한 내용에 대한 면접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학여 역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서 이거 네. 관련돼서 면접관이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학여 역수의 자세로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한 게 지금 이것 말고 더 뭐가 있냐.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한 학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할 거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네.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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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저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은 뭐 공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거 사무실의 구조로 쓰고 있는데 조금 좀 일반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하고 5년 차에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실행하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5년 차에. 그래서 굳이 뭐 3, 5, 15를 구체적으로 나눠 쓴 건 아주 잘 한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는 어떤 그 10년 차에 할 수 있는 내용들과 5년 차에 할 수 있는 그 업무적인 성취도를 좀 약간 구분해 잘 쓰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3, 5, 10으로 나눠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못 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되면 더 좋은 서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역시 네 합격입니다. 저도 합격입니다. 이유 설명 안 해주시나요? 제가 앞에 잘 썼다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입사 후 포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합격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목표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는지 작성. 두 번째, 지원한 기업에서 왜 본인이 세운 목표가 중요한지 어필. 세 번째,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중요한 이유와 직무 선택 계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통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의 4가지 조언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안에서도 애칭 시스템의 플라즈마 애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학과 수업 중 반도체 공정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소자 및 장치 제조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응용들을 배우며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에 관련한 애칭 장치를 알게 되었고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고객별로 미세하게 다른 제조 공정에 따른 설계 변경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와 학과 수업을 통한 공정 지식과 여러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가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미세 공정 한계로 재료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지금 시점에서 다중 재료 패터닝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의 장비 기술력과 제 역량을 바탕으로 장비 부문 시장 1위 달성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원 학생이 날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전 코멘트 주신 박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네.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뭐 지원 학생이 뭐 잘 모르는 분야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약간 공부를 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을 이 회사에서 다루고 있고 이 장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장비를 앞으로 입사해서 서비스 엔지니어로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쓴 내용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플라즈마 애칭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인이 세운 목표가 왜 FSE에서 왜 그런 목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더 잘 쓴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럼 지원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저는 이렇게 동기로 원래 썼던 게 별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서 네. 조금 너무 평범해서 조금 점수를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쓰게 된다면 이러한 평범한 것을 그냥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과장해서 지어내더라도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아예 바꿔서 써버리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어차피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장하고 뭐 이렇게 멋있게 꾸며낼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이 회사 입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사하고의 연결고리가 또 나오네요.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회사에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이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하고 연결이 잘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이 평범하더라도 지원 동기로 충분히 잘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스럽게 과장하고 뭐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뭐 리서치해서 그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더 나은 지원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도끼 노래 들으면서 가야겠네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이렇게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면접 과정을 거치고 있는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볼 때 시선이나 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좀 아무래도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다 보면 시선이나 손 처리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3가지 면접 형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앉아서 보는 인성 역량 면접입니다. 이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손을 이렇게 가만히 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정적인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보시기에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손짓이 조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의가 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가만히 두라고 하고요. 다만 PT 면접에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차렷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밝히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깨 위로까지는 굳이 넘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 자신감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토론 면접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좀 뭔가 써내려가는 척, 경청하는 척을 하시면서 고개도 끄덕거려주는데.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선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면접관의 눈을 한 분씩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모의 면접 준비하실 때도 여기에 면접관은 보통 2사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분 계시고 여기에 한 분 계시다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눈동자, 시선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도 해주시죠. 외국계 기업 참 좋죠. 그렇죠? 네, 특히 뭐 반도체 장비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ASML, 뭐 랩 리서치, AMK, 도쿄 일렉트론까지 반도체 쪽 계열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 이외에 장비 회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외국계 회사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조직 문화, 복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런 복지적인 차원, 뭐 워크앤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어떤 것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외국계 기업에 가기 위한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 또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쿄 일렉트론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